겁니까?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닙니까? 그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 내놓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증인은 전 용산 세무서장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황교안 장관한테 물어봐야죠, 이거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후 속개가 됐는데 잠시 지금은 정회가 된 상황입니다. 네, 정치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보고 속개되는 대로 다시 국회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뭐 자료 제출 이런 거 요구하느라고 1시간 반이나 좀 지연됐던데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자가 와서 모두 발언하고 선서한 다음에 이제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됐는데요. 이 야당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 요구한 자료, 특히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내가 받은 게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된 게 없으니까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이런 공방을 계속 주고받은 게 1시간 반 정도, 90분 가까이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가까스로 이제 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 뭐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핵심 증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그 사건이 먼저 화두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좀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윤대진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입니다. 근데 윤대진 국장과 이제 윤 후보자가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2010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해외 도피도 하고 그러다가 체포를 돼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은 여기서 그 윤 후보자가 이 외압, 그러니까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냐, 봐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특히 윤 전 서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까지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윤 후보자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네, 그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골프 치고 밥 먹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네. 윤 후보자는 부인하진 않았어요. 정확한 시기나 장소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친하기 때문에 그 친한 검사 후배의 형이기 때문에 밥 먹고 골프 친 것까지는 기억을 한다. 다만 수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예, 이후에도 다른 또 논란이 됐던 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사실이 또 쟁점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또 나왔습니까? 이게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보도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제 4월에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건데 이제 한국당 의원들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문의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이미 기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윤 후보자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안 만났다고는 안 했습니다. 만났는데 그게 4월은 아니다. 1, 2월이다. 그리고 2015년 대구고검에 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이 선배 소개로 알게 됐는데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만난 것뿐이지 뭐 특별한 사안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15년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인재 영입 과정에서 총선 출마를 권유를 했고 당시 이제 공직에 계속 남아 있고 싶어서 거듭 거절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상됐던 대로 뭐 청문회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건 아니고 이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네. 얘기한 건데요. 2013년 국정감사 영상 자료를 직접 준비를 해왔습니다.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석열 후보자가 나와서 한 발언을 그대로 이제 그 청문회장에서 틀었는데요. 네. 당시 윤 후보자는 수사에 부당하게 이제 윗선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항명 사태로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당시에 그 윤 후보자의 모습을 굉장히 기백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 모습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네. 물었는데 부족하지만 윤 후보자는 학교 다닐 때부터 검찰총장을 듣는 이유가 안팎의 압력을 이기고 정당하게 수사하려는 이유다 이렇게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백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예.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의견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 후보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짧게 답변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이 이제 오전 상황이었고 이후에 점심 이후 다시 또 오후 소개가 됐습니다. 오후 상황 어땠습니까? 앞서 오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긴 했는데요. 예. 오후에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당에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윤 후보자가 만난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다만 대신 윤 후보자는 그냥 개인적인 만남이었고 특별한 네.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술을 좋아하는 지인들끼리 만나는 자리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둘이 밥 먹는 자리가 왜 문제가 되냐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해서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한국당에서 몰아세우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 공세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특히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그러니까 윤우진 전 세무서장 수사가 있을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인데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불러서 물어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왼쪽으로 이제 현장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당초 앞서 여상규 위원장이 4시 18분에 잠시 정리를 하겠다고 했고 예고한 시각은 4시 반이었는데 일단 지금 시각은 4시 33분 조금 예고했던 시간보다는 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바로 국회의원장 연결을 하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서면 질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이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좀 밝혔습니까? 예,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자는 이 패스트트랙, 지금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닌 만큼 네. 국회 의사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의견 개진은 하겠다. 그러니까 뭐 현재까지 뭐 긍정 부정을 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긍정을 했다거나 부정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다만 공수처는 국가 전체 대응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도 괜찮다고 본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계속 국회 현장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예정대로라면 30분에 시작이 돼야 되겠지만 아직 한 4분 정도 지났습니다. 의원들이 다 들어오는 대로 청문회는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전 상황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방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또 뭐 이 청문 수사 대상인 의원들이 청문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런 가지고 공방을 벌였었는데 언급했던 내용들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지금 한국당 소속 위원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모두 이제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가 되는데요. 이게 자칫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내년 총선에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주장한 건 검찰 수사를 곧 받게 될 텐데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문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한국당 의원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국회의원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이 청문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을 못 하느냐, 장제원 의원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예, 고성이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또 이제 가장 좀 설왕설래했던 부분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관련이었는데 이 대목도 다시 한번 좀 짚어줄까요? 네.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입니다. 이제 그 어떤 업자에게 네.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아서 경찰 그리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 경찰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같은 것이 기각이 수차례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당 의원들은 거기에 윤대진 국장과 친한 윤석열 후보자가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까지 소개를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윤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생이 검사인데 내가 왜 변호사를 소개를 해주냐. 가족 중에 이제 법조인이 있는데 내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뭐 증인도 많이 신청을 했고 자료 제출도 지금 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부동시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예, 그렇죠. 어떤 내용이 조금 짤막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이제 부동시 예.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제 윤 후보자가 병역 면제를 받은 게 부동시 때문인데 예. 당시 측정했던 거랑 현재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해서 그 병역 면제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완전히 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궁금증을 한 아예 거거든요. 해소를 해야 되는데. 궁금증을 해소하자라는 취지인데 예. 윤 후보자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제출 안 한 것 같아요. 자료 안 했고 그래서 아까 청문회 자리에서 괜찮으시다면 뭐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에 검사를 받아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답변한 청문회가 것까지 제가 끝나고 나서 확인했습니다. 제출하겠다는 네. 내용이. 뭐 지금 정회가 되고 나서 예고된 시간보다 좀 지연되고 있는데 혹시 준비가 되면 앞서 김영수 기자가 초반부터 좀 굉장히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박지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의 설왕설래했던 그 부분을 지금 보여줄 수 있으면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위원장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국회의원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 누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당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를 제척돼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각한 모멸을 느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초반부터 신경전이 팽팽했던 인사청문회 현장. 자, 오후 일정은 다시 이제 속개가 된다고 하면 어떤 또 일정이 좀 잡혀 있나요? 네. 지금 법사위원들, 그러니까 인사청문위원들이 증인 신청을 합의한 게 여야가 합의한 게 5명입니다. 총. 네. 그 주로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된 인물들인데 네. 주광덕 의원이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한 바로는 5명 가운데 3명이 잠적한 의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장에 몇 명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현직 경찰이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은 출석을 했을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물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 경찰들에게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수사 과정에서 검찰 혹은 검찰의 윗선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 대담 중이었는데 김영수 기자와 속보가 있기 때문에 잠깐 전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국 우정노조가 61년 만에 이제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취소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만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과로사 논란 등으로 이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우정노조 오늘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총파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논의 결과 총파업을 하지 않기로 지방본부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한 결과 총파업은 일단은 취소하기로 했다는 속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또 이어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증인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원래 오늘 예정돼 있었던 쟁점들이 몇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 윤 전 세무서장 외에도 일부 네, 장모의 그렇습니다. 어떤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과 좀 관련 있어서 의혹들. 쟁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 부분에서 혹시 좀 정리가 될까요?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해본 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계속 언급이 됐고요. 그 네. 아내랑 장모 의혹이 있습니다. 이 장모 같은 경우는 이제 3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았던 그 기록에 네. 수사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데 네. 그 관련자들은 다 처벌을 받았는데 유독 윤 후보자의 장모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예. 네. 의혹이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게 당시에 그러면 윤 후보자가 수사 외압을 수사 압박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외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 이 장모가 받는 혐의가 뭐냐면 이 300억 원이 든 가짜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그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혐의가 있는 건데 네. 당시에 이제 동업했던 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윤 후보자의 장모만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당에서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내 같은 경우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전시기획 사업을 하는데 네. 최근에 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언급이 되면서
급격하게 그 대기업들의 협찬이나 이런 것들이 늘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또 그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요. 그 앞서 그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 의혹이 뭐냐면 특혜성 비상장 주식 거래 의혹인데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그게 시세보다 굉장히 싼 가격에 사서 시세 차익을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 오늘 질의에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오후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의혹들은 그 정도 되고 오늘 추가로 제기된 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부적절하다. 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기자와 여기까지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인사청문회 다시 속개되는 대로 다시 한번 국회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 이 속보로 들어왔죠. 전국 우정노조가 총파업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있었는데 현장 소식이 들어오나 봅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자원들 특히 집배원분들께서 과중한 업무지만 그래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주변 동료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왔습니다. 투쟁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집배원 근로개선 추진단에서 권고한 집배원 2,000명 증원과 또 집배 인력을 통해서 완전한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장 조합원들, 집배원들이 분노를 느낀 겁니다. 합의했을 때에는 올 7월 1일서부터는 우리도 주 5일 근무를 하는구나, 나름대로 쉴 여유가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총파업 투표에서 93%라는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우정노조는 오늘 합의본만큼 결과야 100%는 아니지만 또 국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또 복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편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어느 정도 다 드린 것 같고요. 질문하시면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정합의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는지 뭐 이런 나머지 남은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7월 5일 날 저희 규약을 보면 직선제를 21년서부터 처음 하는 걸로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이런 총파업에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규약이 없어서 2019년도 3월에 대의원 대회 때 합의사항이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대의원 대회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98%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전조합원이 투표는 했지만 규약에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7월 5일 날 다시 전국 대의원들을 소집해서 파업 유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물으려고 했으나 찬반 투표보다는 파업 유무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모든 걸 위임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위임을 받아서 노사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법적이나 노조 규약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전국 우정노조가 총파업을 취소했다는 속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현장에 복귀해서 우편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추가 입장까지 기자회견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무역 제한 조치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도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네요. 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주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시행된 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밝힌 공식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상호 호혜적인 민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차분히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지만 우리 기업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스스로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즉각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성의 있게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 체제 구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요인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대일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는데 일본 정부에 보내는 강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도 힘을 모아줘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밝힌 건데 모레는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레는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추가 조치가 예상되는 품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청취할 방침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보내면서 기업들과의 간담회와 또 정부 대응 기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만에 50%대를 돌파했습니다. 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7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포인트 오른 51.3%를 기록했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내린 43.8%로 긍정 부정평가의 차이가 오차범위 바뀐 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효과로 주 초반 상승하다가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정치 경제적인 현안으로 전국 쟁점이 이동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40.4%로 40%대를 유지했지만 역시 2.7%포인트 하락한 자유한국당은 27.9%로 30%대 지지율이 무너졌습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나란히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YTN은 오늘 오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픽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지율 수치를 그래픽에 잘못 반영해 제작하면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있는 겁니까?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닙니까? 그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 내놓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증인은 전 용산 세무서장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황교안 장관한테 물어봐야죠, 이거를.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속개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각 사유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상을 규명해서 범행의 실체를 밝히려는 경찰의 그런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이거는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사실입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여러 가지 권한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겠네요. 좀 이제 반복적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스카이 골프장에 지금 뭐 윤대진 검사나 윤석열 후보자 등등이 출입하지 않았나 골프장에 가지 않았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벌인 건 사실이었지요. 윤석열 후보자가 저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수사했던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는 이제 김연포 고기 수입업자가 그 윤모 세무서장한테 그 향응을 베풀었다는 것 그것을 구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 1분 더 나중에 할 거 쓰겠습니다. 지금 요거 마무리하기 위해서. 네. 예. 그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장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톨게이트를 지날 수밖에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톨게이트에 지날 때 그 차량 그 후배 검사가 운전하고 예. 윤석열 후보자도 그 차량에 동승해서 그 지점을 골프 티업 시간 상당한 시간 전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 수사한 사실 있지요. 그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뭐 압수수색 목적이 윤석열 당시 그러니까 제가 부장검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날것 자료가 그 당시 하이패스 기록을 다 저희가 확인했기 이제 때문에 받은 제보는 예. 어느 후배 검사가 윤 후보자가 저기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동승해서 골프장을 갔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경찰관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도 수사를 했다, 확인을 했다. 그 전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실 분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자, 우리 장우성 증인. 예. 아까 거기서 말입니다. 그 스카이 72에 가서 윤석열도 같이 골프를 쳤다는 좀 어떤 이런 단서를 가지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네. 영장을 했던 데가 7월 당시였는데요. 네. 그때 사실 저희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이름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윤모 세무서장의 친동생이 당시 부장검사였고 네, 네. 이 세무서장이 다른 부장검사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친하다.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윤우진의 그 다이어리에 그 일시 거기에 예. 윤석열이라는 이름도 있었잖아요. 골프. 그거는 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윤우진이 골프를 친 거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예. 거기에 다른 검사들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 풍문은 있었습니다. 풍문이 있어서 예. 그렇게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뭐예요? 검찰에서 6번. 그러니까 처음 2번 기각한 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취지에 맞춰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3번째 영장이 나왔고 그때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매출 전표 같은 거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기각 사유는 사건 제보자와 이 사건 공여자 그 김연포 그 고기 수입업자와 대질 신문을 한 다음에 영장을 신청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 제보자가 그렇게 일찍 오픈될 수는 없는 거고 사건 제보자도 뭐 대질 신문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지위는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좀 수긍이 가던가요? 그게 수긍이 안 가서 계속 영장 신청을 했던 겁니다. 수긍이 안 갔고 그러면서 내심으로는 와 이게 윤우진이가 윤대진 검사 이게 형이다 보니까 뭐가 자꾸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했나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했었고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골프장 압수수색을 해보면 같이 그게 뭐 한 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더 여러 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그 윤우진이가 같이 가서 골프를 친 사람들이
뭐 자기 동생 윤대진이든 뭐 윤석열이든 다른 검사들도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죠.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걸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검사의 형이고 골프를 이렇게 같이 치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 검사들이 혹시 이름을 나올까봐 이 골프장 압수수색을 이렇게 자꾸 거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어쨌든 이제 그 우리 수사 주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다 보니까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 골프장에서 거기 어디예요? 고속도로 뭐 톨게이트 이런 것까지 확인은 못했어요? 확인했습니다. 누가 거길 드나드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상자 저희가 자동차 번호를 알아야지 그것도 이제 대조가 가능한데요. 뭐 저희가 그래서 밑도 검사들이 예. 거길 드나드는 걸 확인했어요? 그 그런데 저희가 시간대?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부장검사들의 자동차 번호를 가지고 거기에 대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거는 그 세무서장과 고기 수입업자 그 사람들의 차량만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예. 그렇게 하면서 골프를 뭐 윤우진 혼자 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온 다른 검사들이 혹시 있나 하고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무슨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저희도 그냥 지금 뭐 아까 저희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그 풍문들에 대한 건 분명히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고요. 예. 그 김 사장 그 예. 카드를 갖다가 맡겨놓고 계속 골프를 쳤다 그러는데 그거는 확인이 됐나요? 예,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윤우진이가 그런 거를 했네요. 예. 업자의 카드를 갖다가 놓고 뭐 예, 맡겨놓고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소위 할인을 해서 그 현금을 받아서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미리 이제 계산한 걸 치기만 한 적도 있고 또 뭐 좀 이렇게 현금화 시킨 것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건 정확하게 그렇게 됐다면 밝혀지지 거기에 못했습니다. 동반자로 같이 골프를 쳤다 그러면은 그 수입업자의 돈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골프를 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근데 저희 그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고 그 윤우진의 차명폰이 2개라고 하는데 예. 그 차명폰에서 뭐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런 문자를 확인한 적 있죠? 그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저도 이제 지금 그때 수사 실무 뛰었던 우리 형사들한테 지금 확인 전에 했더니 네. 그런 문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잘 기억해 보세요. 예.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런 문자가 있어서 야 이거 뭐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확보해서 예. 나중에 수사를 해야지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포렌식 결과 그 이남석 변호사입니다라는 그 문자 내용이 나왔습니다. 윤우진 나왔어요? 차명폰에서. 예. 예, 나왔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도망을 갔네요. 윤우진. 예, 맞습니다. 그래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해외 도피. 아니 현직 세무서장이 이렇게 해외로 나간다는 게 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시 잡았네요. 인터폴에 수사 협조 요청했어요? 예,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해서 검거했어요? 예, 강제 직접 소환됐습니다. 가서 데리고 왔어요? 아닙니다. 신병을? 그건 아니고 저희 공항에서 인수받았습니다. 인수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기소 중지됐다가 도망갔다가 잡혀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영장은 발부되겠구나 이런 생각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소영장 청구를 했죠. 예,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 뭐라 그러면서 기각하던가요? 그 이제 그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석 달인가를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죠. 예, 하여간 다시 신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예. 그 다음에 뭐 거의 2년 가까이 끌다가 나중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이라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까? 제 입장에서나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나 범죄 혐의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남병의 이은재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그 장훈성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그 윤우진이 사용한 차명 전화에서 16명의 검사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십니까? 예.
그 16명 검사 그 이름을 그 거기서 뭐 조사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아,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거 없었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그 실제로 당시 경찰이 그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A 씨가 현직 부장검사 2명과 최근까지 골프를 친 그 A 씨가 이제 그 육류 수입 가공업자입니다. 예. 네. 골프를 친 단서 아까도 이제 우리 김진태 의원 얘기하셨는데 다이어리와 메모지 이거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죠? 검사들과 골프를 친 다이어리 메모지가 아니라 네. 골프장에 갔던 뭐 이런 다이어리를 발견한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 제가 받은 제보 내용은 2명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이 윤석열 후보자다. 이렇게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모르십니까? 예. 뭐 전부 다 모르신다 그래. 그다음 자 그러면 그 윤 전 서장이 차명 전화에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이런 문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은 현 검찰총장 후보자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문자를 보셨죠? 아, 예,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죠? 예, 그건 예. 확실한 거죠? 예. 네. 근데 보고를 그 윤석열이란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윤 과장이 소개한 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과장이 그게 바로 윤석열 예. 과장이었죠. 자, 그다음에 당시에 이남석이라 소개한 변호사는 당시 윤 전 서장 사건을 맡고 있던 중앙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아, 뭐 그건 뭐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건 언론 보고 예. 아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당시 경찰이 골프 접대 확인을 위해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청구했다고 아까 그게 말씀해 주셨죠? 예, 몇 예. 번이 그렇게 됐습니까? 7번 중에 1번만 영장이 나오고 6번을 기각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기각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 처음 7번 중에서 예. 6번이 그래서 아니, 처음 2번이 포괄적이다고 해서 예. 그럼 그랬습니다. 나머지 4번은요? 나머지 4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 제보자와 이 사건 공여자와 대질 신문을 재신청하라는 수사 지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에서는 어땠습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수사 지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에서 무슨 액션을 취한 게 아무것도 없나요? 계속 이제 어떻게 다른 정황 증거를 모아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정황 증거를 모아서 영장을 신청하고 그런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굉장히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어딘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어쨌든 그 뭐 드러난 사실로 저희 수사 대상자의 친동생이 당시 네. 부장 검사였기 때문에 네. 그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동생이 검사이기 네. 때문에 그 검사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했다. 그거죠,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윤 전 서장이 2013년 4월 19일에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불법 체류 혐의로 태국에서 체포돼서 강제 송환이 돼서 경찰은 2013년 8월 7일 현금, 골프 접대 등 뇌물 수수 혐의로 윤 전 서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데 경찰이 송치한 이들이 윤 전 서장 외에 누구였습니까? 그 공여자 말하는 고기 수입업자하고 네. 한 명은 세무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세무사? 예. 세무사? 예, 예. 그럼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뭐 사건 관계인이었습니다. 사건 관계였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국세청 고위 관직자 등 윤 전 서장은 22개월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결이 된 거죠. 예, 그러면 경찰은 허탈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탈한 걸로 끝났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사건을 이미 송치한 이유라서 저희가 뭐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동생이 이제 관련이 됐을 거라고 추측을 했고, 또 여기 지금 여기 와 있는 그 윤석열 후보자하고도 뭐 관계가 됐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은 그때 당시 하셨나요? 아니면은 동생만 의심을 했나요? 어쨌든 뭐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아까 나왔던 그 풍문 뭐 많이 윤 전 세무서장이 뭐 특수부 부장검사장과 많이 친하다 그걸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교체하는 걸로. 예.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길게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윤우진 사건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외압이 있었느냐. 두 번째, 만약 외압이 있었다면 누구의 외압인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압이 있었느냐 관련된 부분은 수사 당시에 영장 청구가 계속 뭐 기각된 부분, 그게 아쉬웠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외압에 의한 것이냐.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출국했는데 그게 뭔가 좀 개입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마지막으로 무혐의 판정받았을 때 뭔가 불법적인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수사 당시에 영장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영장이 이제 기각되는 게 굉장히 아쉬웠다.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찰이 이제 영장을 신청했을 때 항상 영장이 청구가 됩니까? 아닙니다. 예, 그건 영장 아니죠.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각되는 경우가 예.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장 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슨 외압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수사를 하지 말라라든지 또는 아예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뭐 있었던 것입니까? 그 당시 상황에? 그런 식의 얘기는 없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건 제보자와 예. 공여자 대질 신문하라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수사지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든지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고, 수사 지휘를 하는데 제보자하고 뭐 대질 신문하라 이런 부분은 좀 수사 단계상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 정도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뭐 부당한 수사 지휘 또는 이해가 안 가는 수사 지휘, 뭐라고 아쉬운 수사 지휘 이런 식의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수사 지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 한번 봅시다. 그 당시 이제 검찰의 지휘 라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담당이 이영택 부장이었고, 예, 형사 3부장이었다는 것만 형사 3부장이었고, 예. 그 위에 그 지검장은 최교일 지검장이었습니다. 그죠? 그쪽 그런 지휘 라인 외에 뭐 지금 후보자 윤석열 후보자나 아니면 뭐 그 동생이라고 해서 윤대진 그 당시 검사장 쪽으로부터 무슨 뭐 얘기가 나온 겁니까? 저희한테 직접 뭐 전해진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지 없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자 관련된 부분 이제 답변을 좀 하셨어요. 약간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 문자에 지금 기억하시기에 직접 보진 못하시고 보고는 받으셨다고 하니까 문자에 지금 소개를 받았다 또는 소개를 해줬다라는 취지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개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명확하다 또는 소개라는 단어는 안 들어있었던 것 같다. 어느 쪽입니까? 제가 정확한 워딩은 사실 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워딩은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야지. 자꾸 이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그냥 그렇게 보도가 된다니까요. 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고 언급은 안 돼 있었고 그냥 윤 과장이라고 언급돼 있었던 것으로는 기억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건 맞나요? 그거는 제가 오전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건 오전에 전화로 확인하셨습니까? 예. 자, 윤 과장은 있고 윤석열입니까? 또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은 뭐 좀 의심할 수 그 당시 있습니다. 윤대진 검사장도 과장이었어요? 중수부 과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부 과장이었어요. 예. 또 다른 윤 과장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윤석열이다 또는 윤대진이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뭔가 보충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확보하신 게 있으신가요?
확보하지도 않았고 그 선임계가 그 이 변호사한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그렇죠. 뭐 사건에 참관하지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자에는 윤석열, 윤대진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안 나왔고 다만 윤 과장이라고만 나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윤 과장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한 바도 없고 심지어는 그 문자를 받았다고 했던 문자와 관련된 이남석 변호사는 이모 변호사는 선임도 안 되었더라. 예, 저희 경찰 단계에서는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요? 저 묻는. 예. 아니 순서가 제가 지금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순서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하실 분만 하시는 겁니다. 네. 예,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준비가 안 되시면 윤우진 증인께 예, 묻겠습니다. 저 오신환 위원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아니요. 다른 장우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수사를 총괄했던 수사팀장으로서 또 오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경찰이 윤 서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총 5가지입니다. 현금 2천만 원 수수, 10만 원 상당 갈비 세트 100개 수수, 골프 접대 4천만 원 상당 수수, 제3자 명의로 6천만 원 수수, 휴대폰 요금 800만 원 대납.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결국엔 18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됐어요. 예.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예, 좀 납득이 안 가는 지금이라도 그분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직접 담당한 형사로서 어떻습니까? 뭐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조금 제 너무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범죄가 죄를 범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예, 저희의 이 수사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료를 좀 보세요. 앞서 의원님들 질문 과정 속에서 6번의 영장 청구 기각이 있었습니다. 자료 좀 열려주세요. 그 당시에 2012년 7월 25일 날 스카이 22 등 5개 골프장 사무실을 영장 청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2번의 기각 이후에 8월 8일 날 이제 골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그 기간이 2012년도 7월 25일부터 2012년도 11월 6일까지에 해당하는데요. 이 기간이 마침 그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있을 기간하고 겹칩니다. 예.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도 4월까지 이제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경찰이 또 신청하지 않습니까? 2013년도 4월 26일 날. 예. 그것마저도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그 당시까지가 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주지청장으로 이직을 한 이후에 경찰이 보강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니 그때서야 이제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기상으로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 보시다시피 이미 업자 김모 씨의 운영 회사에 대한 영장 청구나 금융기관 카드사 또 물류사 냉장 회사 이런 데들은 영장 청구를 해서 다 압수수색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일정 정도의 수사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골프장에서의 접대 의혹이 나오면서 스카이 72 등의 골프장을 압수수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는데 유일하게 그 스카이 72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기각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의아스럽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 스카이 72가 저희 수사의 꼭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꼭지여서 저희는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됐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무려 이제 6번에 걸쳐서 기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그 동생과 또 다양한 그 지금 언론에 보면은 16명의 그 휴대폰에서 16명의 검사들과 통화한 기록이 발견이 됐다. 포렌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다소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 경험상 영장이 청구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제가 그 당시 생각했던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수사했고 그 친동생이 당시 부장검사였다 드러난 사실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풍문으로 많은 뭐 부장검사들과 친하다 이건 풍문이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총 팀장님께서 그러면은 수사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작부터. 일단은 그 윤 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한 게 8월 30일이니까 네. 2월 말부터 8월 30일까지 한 5개월 좀 넘게 수사하고 그 이후에 뭐 더 보강 수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제 소환될 때까지 8개월 포함해서 한 예. 1년 반 정도 수사. 1년 반 정도 해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가지 혐의를 포함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 18개월 동안 끌다가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 과연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당시에 이 불기소 처분받은 내용과 과연 후보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변호사의 소개 문자와 그리고 고기업자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의 경우 수첩에 검사들의 이름이 이 골프를 친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골프를 친 걸로 추정되는 다이어리 기록이 골프를 치면서 이제 골프를 쳤다고 뭐 이게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노골적으로 쓰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 골프장이라 추정되는 마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검사와 쳤다 뭐 이런 마킹은 저희가 확인한 게 없습니다. 엊그저께 7월 5일자 시사저널에 나온 기사는 혹시 보셨나요? 아까 저기 민주당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맞습니다. 윤우진 관련 문건이라고 해서 거기에 실명이 거론돼서 나옵니다. 윤석열이 윤우진 골프 접대 향의 고정 멤버였다 이렇게 명시해서 그것은 수사 과정 속에서 확인한 바는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그 톨게이트를 통해서 그때 확인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들을 확인하신 겁니까? 당시로서 저희가 관심을 있었던 거는 윤우진과 그 고기 수입업자 김모 씨 그 사람들의 통행 기록이고 저희가 또 확보한 자료 대조할 수 있는 자료도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건 사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다 기각됐기 때문에 다른 확보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제 그 수사 대상의 범위를 넓혀가는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뭐 단 수사 대상자를 넓혀가는. 네.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럼 의사 진행반. 예. 예. 그럼 조금 이따 예.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문하시죠. 네, 충남 논산계령검사의 김종민입니다. 우리 장증인 제가 이게 그 눈이 나빠가지고 저도 부동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이게. 장우성 증인, 그 지금 이 윤우진 청문회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이 윤석열 청문회죠. 예,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그 윤우진 사건 관련해서 어떤 단서나 발언할 만한, 증언할 만한 뭐 의혹 같은 거 있습니까?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뭐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없습니다. 여기 왜 나왔어요, 근데? 증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이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저기 우리 문자 얘기를 해 문자.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언론에 잘못 나온 거거든요. 윤 과장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가 아니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윤 과장 말씀 듣고 전화드립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정확한 워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말씀 문자에 듣고 하는 말은 변호사 속에 이 좀 달라요. 예. 그거 외에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된 아무런 의혹 단서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제가 이 질문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질문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증인께서 예. 자 윤대진 부장검사가 친동생이라 뭔가 비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심이 들었다 그때. 지금도 그 의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그런 의심을 했다고 말씀드리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생각이 그 의심이 참 야당 의원들 계속 의심이라고 하니까 자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건을 지금 복귀해도 그러니까 근거가 있나요? 예. 자 그래서 윤석열이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윤대진이든 개입을 했다 이 사건에 뭔가 압박이 있다 이 두 사람이 압박이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아 근거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자 이렇게 보세요. 그 이제 수사를 하시잖아요. 경찰에 예. 수사를 하는데 예. 경찰 동료 간부 가족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그 사람 봐주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장직인이랑 예, 봐주겠어요, 안 아닙니다. 봐주겠어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안 봐주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봐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봐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아니, 그런 영장이 의심을 기각이 했다는데.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아니, 했다고 그런 말씀드린 의심을 겁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추정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은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 검찰 전체의 문제로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영장이 기각된 부분을 말씀드린 아니 그러면 겁니다. 단서가 있어야 돼요. 윤대진 검사가 무슨 전화를 했다든가 윤석열 검사가 뭘 했다든가 이런 게 없어 팩트가. 단지 부장 검사니까 봐줄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대한민국 경찰은 안 그러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저는요 혼자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윤대진 검사가 부장검사니까 봐줬을 거다 이런 얘기를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봐줬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당시 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중하지 않아요. 신중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봐줬을 거라고 우리 장직이 생각한다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청문회장까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근거가 하나도 없이 봐줄 거다. 이렇게 진술하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지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장증인이 정말로 이게 경솔하게 판단을 하신 게 만약에 그 판단이 사실이라면 보세요. 이 윤대진 검사라는 사람이 2014년도에 광주지검으로 쫓겨갑니다. 윤석열 친하다고 그래서. 거기 쫓겨가가지고 세월호 수사를 해요. 우병우 수석이 수사 비슷하게 여러 번 하는데 계속 버텨요. 그래서 찍힙니다. 1, 2, 3정장, 해경정장 기소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황교안이 계속 기소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장관이 연말에 광주지검장한테 너 부장검사 하나 못 다루고 뭐 하는 거야 이러고 혼내요. 이게 기사까지 나왔어요. 혹시 자 윤대진이라는 검사를 기억하시죠? 그러니 이 팩트도 알겠네요. 아니, 전 뭐 그런 쫓겨가서 부분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이 기사란 거 못 봤어요? 예, 만약에 이 기사가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예. 그러면 2015년도에 완전히 장관한테 찍히고 정권한테 찍힌 검사 아닙니까? 그 검사의 형인 사건이면 그 정권이 이게 한국당 정권이에요 검찰이. 그 한국당 정권이 가만 놔뒀겠어요? 아니 저는 뭐 그 한국당 그러니까 책임 있게 정권과 답변을 검찰과 하자는 그런 거죠. 문제는 잘 생각해 본 이 적이 전후 없고요.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부장검사 형이니까 뭔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할 문제가 가볍게 말씀드린 건 복잡하다는 거죠. 아니고요. 저기 윤석열 후보자와 자꾸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냐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친동생이니까 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장 팀장님이 만약에 수사하면 그렇게 하냐고요. 대한민국 경찰은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친구 형이니까 봐줘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이건 책임 있게 나와서 선서하고 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아는 거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만 얘기를 해야죠. 이래.
자, 예. 조금 있어 조금. 우리 저 그 윤우진 씨가요 검사들하고 친하다고 알고 계시죠? 저도 그 풍문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하고 친한 거 혹시 아십니까? 뭐 그런 풍문도 있었습니다. 윤우진 씨 수사하시면서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하고 통화했던 기록 혹시 챙겨보신 적 있어요? 아까도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수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중에 경찰 간부들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거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경찰 고위직, 예? 치안감 이상의 고위직도 몇 명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런 풍문이 있었다는 거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아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불리한 풍문만 계속 얘기하시고. 아니 저는 제가 증인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시큼하게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것만 말씀하시는 건. 예, 예. 이신정 발언하십시오. 네. 그 좀 켜주세요. 예. 의사진행 발언 겸 좀 질의 잠깐만 할게요. 아니 증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청문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 윽박질러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이분들이 현직 지금 경찰이잖아요. 현직 공무원들이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현직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어디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답변이란 말이라도 제대로 한마디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증인을 몰아세우고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위원장님, 이런 식의 행동이나 이런 식의 질이나 이런 식의 겁박은 증인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을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위압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엄중하게 경고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이 현직 경찰이에요. 어떻게 현직 경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특히 집권 여당 의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듭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국회의원의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엄중 경고해야 생각하고요. 자, 증인. 제 질문에 참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당이 야당 의원 시절에 그렇게도 밝히고 싶어했던 실체적 진실, 그 진실을 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소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주간동화에 보면 864호에 서울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시간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질문하는데 우리끼리는 겁박해도 됩니다. 이게 겁박 아니에요? 표창원 의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종민 의원이 겁박한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야를 떠나서. 됐어요. 자, 주한동화 864호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단서를 잡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언제 광역수사대장을 하셨습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2012년, 13년도. 그렇죠. 그러면 2년 동안에 이 보도가 나온 시점에 우리 증인께서 수사대장이셨거든요. 그러면 수사대장 아니면 수사 라인에서 이런 보도가 전 나갔다고 보거든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도에는. 그렇다면 우리 증인께서는 적어도 부장검사 A씨가 윤 전 서장의 변호사를 소개하는 단서를 잡았고 그 단서에 대해서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는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보입니까? 그건 오보라고 생각됩니다. 오보입니까?
아, 오보예요. 왜냐하면 그 언론에서 검경 좀 이렇게 경검 간에 싸움을 붙이는 기사가 워낙 많이 알겠습니다. 나와서 제가 그렇게 스탠스를 잘 말씀하시는 잡으려고 거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해되고요. 그다음에 그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건이 무혐의가 났다는 것은 검찰의 외압이나 봐주기 수사 아니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등장하는 걸 보면 세무서장에게 현금 2천만 원, 갈비 세트 100상자, 4천만 원 골프 접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죠. 예. 이것은 수사에 밝혀졌죠. 예. 그러니까 윤우진에게 이분이 이런 접대 또 현금을 준 거는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저희는 확인을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러니까 경찰 수사단계도 확인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외압이나 아니면 봐주기 수사 아니었으면 이것은 당연히 기소가 돼서 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또 여기에 윤우진이가 도망을 가요. 예. 숨는 자가 범인이지 않겠습니까? 예. 도망을 가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외압이 있었거나 봐주기 수사였다. 봐주기 수사의 근거는 윤우진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고 또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있다. 또 A모 부장검사가 뭐 그런 문자까지 줬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 외압이나 봐주기 수사의 주체가 윤대진 아니면 윤석열이다. 아니면 둘 다든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 그분이랑 얼마나 친한지도 몰랐고 단지 뭐 그런 얘기가 있다 그 정도만 알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는데 예. 제 말씀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때 경찰은 봐주기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저희는 어떤 경찰이 이유에서든 좀 경찰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예요. 검찰에서 이거는- 봐주기를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봐주기 수사의 주체가 누구였겠느냐 이 사건에. 그러면 아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윤대진 아닙니까? 윤우진의 동생이니까. 예. 그리고 그 친분 가정 속에서 이남석 변호사의 추천이 있었고 그 추천에 문자를 보낸 사람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리적 의심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우리 장무성 정인도 아주 합리적 차원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합리적 근거를 오늘 확인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게 증인신문은 미리 이 신문하실 위원님들을 간사님들께서 특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님이 송경 간사님이 한 분을 지정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철희 위원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럼 두 분. 예. 그러면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줄게요. 드릴게요. 7분이 아니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우성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할 때 그 신청 사유에 검사에게 어떤 로비를 하거나 검사가 비리에 연루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5번이나 기각됐기 때문에 혹시 그리고 또 지금 수사 대상자의 친동생이 검사기 때문에 검찰에서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수사 대상자 외에 검사들이 비리가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했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저희한테 가진 근거는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아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윤우진 씨하고 골프를 친 것도 인정을 했고 다만 아는 사이에 골프를 쳤는데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쳤다. 자기는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골프를 치게 되면은 자기 돈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지금 주장할 만한 근거가 그때 사건 수사에서 있지는 않죠. 저희는 그 다른 뭐 부장 검사들과의 접점을 찾으려고 수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그런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 예, 거죠. 제가 보기에 경찰에서 그 검찰이 봐주기를 좀 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사들이 서로 봐준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주장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영장을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뭐 경찰에서 검찰을 수사하는 것 같으니까 봐주겠다 했을지언정 그게 윤대진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데서 시켜서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그 증인이 경찰로서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그동안 수사 경험상 검사들이 스스로 수사를 스스로 하려고 들고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도 경찰에 안 맡기려고 하고 또 자기들끼리 봐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죠.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외에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이나 윤대진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봐달라고 청탁을 해가지고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욱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일구 정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범죄 혐의가 현금 2천만 원 수수, 10만 원 상당의 선물용 포장육 100박스 수수, 4천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제3자 명의로 6천만 원 수수, 휴대폰 요금 800여만 원 대납 이렇게 5가지로 확정했는데 첩보 생산 단계에서도 이렇게 5가지 혐의가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첩보 생산 단계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예. 더 자, 확인된 것이 있었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우성 정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보자의 진술, 증거 등을 통해서 이 5가지가 확정된 겁니까? 제보자의 진술 그리고 일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보자의 맞습니다. 진술 예. 플러스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에 의해서 이 5가지가 확정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봤습니까? 경찰 수사 단계 마무리할 때. 그 뭐 어느 정도라기보다도 이 정도면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증거가 있었습니까? 예. 혹시 불기소 이유서 봤습니까? 불기소 이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못 봤습니까? 예. 그걸 봤더라면은 우리 정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을 더 확인할 수 있었을 건데 저희들도 불기소 이유를 보자 보니까 안 보여줘요. 자, 어느 정도 기소를 할 수 있다 자신을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뇌물 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인데 제보자와 공여자의 대지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한 다음에 영장 재신청하라 이렇게 지금 기각 사유가 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저는 덧니 처음 있는 것 같은데 뇌물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집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뇌물 같은 은밀한 범죄 제보자와 공여자를 대질해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팀 당시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뭐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사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가 듣기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예요. 자, 이러할진데 우리 주광덕 의원께서 이것은 이렇게 진행됐던 사건을 2년 정도 끌다가 무혐의 처분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우리 주광덕 의원께서 이 사건 재수사해달라고 고발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자, 7월 5일 시사전을 단독 보도인데요. 2012년 민주당 내부문건 윤석열, 윤우진 골프 향응 접대 멤버 이래가지고 쭉 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검찰의 제19 감사기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윤 후보자는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람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네,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사저널의 이 단독 기사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언론사 기사를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여기서 말씀드린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수사팀이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 수사 지휘는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금도요? 예. 자,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었다. 예. 예? 만약에 되었다. 지금 우리 주광덕 의원이 이 사건 철저히 재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지금 접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철저한 재수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리라 믿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면 당시 수사팀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 재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경찰청에 한번 접수해 볼까요? 경찰청에 접수하신다면 뭐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그래요? 아까 포기하시고 김종민 의원님께 넘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우리 강일구 증인 오셔가지고 그냥 계속 한참 기다리셨다가 지금 말씀도 많이 못하셨는데 그 당시 범죄정보과에 근무하셨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팀에서 그 정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예. 누가 정보를 입수했는지도 모르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기억나는 바로는 그 수입업자 쪽에서 주변에서 나왔던 걸로 이렇게 알고 기억합니다. 수입업자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증인이 같이 근무하던 사람 중에 누가 그거를 정보를 가져왔는지는 예, 그건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가져온 건 경찰관이 그 맞습니다. 정보를 가져온 소스가 다른 경찰관 아니냐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져온 그때 정확히 정보는 어떤 정보를 가져왔습니까? 최초에 제가 접한 거로는 그 육류 수입업자가 친한 뭐 어떤 공무원들이 많고 뭐 이런 정도의 그 첩보였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원들이 좀 더 알아보니 그 보도에도 나왔던 바대로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자기 자녀 입학 관련했던 것들 뭐 이런 게 좀 확인이 돼서 그거가 정보를 생산을 했었고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뭐 검사들이나 관련된 그런 정보까지는 아직 안 나온 예, 상태고요. 그런 거는 저희 내려보낼 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리 또 장우성 증인께 물어볼게요.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범죄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잘못된 압수수색이 뭐냐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범죄 사실이 다 인정이 되거나 어느 정도 범위가 특정이 됐는데 또 압수수색하는 거는 불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 처음에 압수수색을 기각됐을 때 그때 파 70에 관한 그 스카이 70에 관한 압수수색 그 기각됐을 때 그게 나중에 4천만 원을 거기다 맡겨놓고 골프를 쳤다는 혐의 사실이 추가되면서 그거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라 했던 것이죠. 그 4천만 원이 특정되기 전인지 후인지 제가 좀 지금 정확히 기억나. 특정이 된 게 아니라 그런 범죄 사실이 추가되면서 예.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런 4천만 원에 대해서 일단 공여자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그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 어떤 관계인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그 조사는 다 했습니다. 공여자에 대해서. 아니, 그게 공여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예. 실제 그것을 그 수수한 사람이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 확인을 해보고 나신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수사 절차겠죠. 그건. 순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먼저 자료를 확보하고 핵심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피의자 걸 다 인정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자료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이제 아니, 질문지가 핵심 나오니까요. 피의자가 인정을 하게 되면 예. 압수수색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강제 처분인데 그것도. 그래도 뭐 물적 증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진술만 가지고는 조금 입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조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검사로서 판단했기 때문에 대지를 하라고 한 것이고 네. 물론 검사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우리 증인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불허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다르신데요. 그리고 스카이 72에서 이 윤 전 세무서장이 골프 친 내역에 대해서는 다 확보를 했죠. 예, 본인이 나중에 뭐 골프 친 부분에 다는 아니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골프를 또, 본인이 친 걸로 인정되는 날짜에 뭐 시인을 누가 했습니다. 가치를 쳤고 누가 가치 골프를 쳤고 예. 그때 누가 결제를 했고 이런 부분은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같이 그때 윤 전 세무서장이 인정한 그 스카이 70에서 골프 친 그 가운데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때는 포함 안 돼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확인 결과는 그 정육 가공업자가 맡겨놨다고 하는 4천만 원을 골프를 친 그때 검사들이 같이 친 건 확인이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같이 의심은 없는 거죠 거기서. 그 검사들한테 향응이 갔다는 그 의심은 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걸 그렇죠. 확인하려고 수사를 한 건 아니 아닙니다.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예. 어떠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걸 확인된 거 전혀 없습니다. 확인된 거 없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증인 두 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들께 확인을 하시겠다고요? 예, 그럼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합의할 때 아까 합의할 때 간사간에 5분 더 하기로 했는데 제가 3분만 할게요. 3분만. 요거 합의한 거라니까 이것까지. 내가 5분 그 장우성 증인 예. 이남석 변호사가 국세청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면서 서울지방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윤우진 형사 사건에 대한 선임계라고 선임계 낸 사실 그때 확인했습니까? 그런 거는 확인한 없습니다. 예. 이건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혹시 이태원에 있는 캐피탈 호텔 2층 일식집 다도해라는 일식집에 가서 확인한 적은 있지요? 그런 풍문은 있었는데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 윤우진 8월 31일 날 해외로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사하고 나서 윤우진 몇 번 정도 조사했어요? 한 번 조사. 한 번 8월 20일 한 번 조사하고. 근데 그때도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조사는 못 했죠. 거의 못 했습니다. 예. 그러면 윤우진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뭐 그런 그런 수사한 적 건 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 행정 소송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예. 당시에 이 사건 수사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하면서도 예. 이 친동생이 그 윤대진 그 대검 중수부에 있는 과장이 있다는 건 알았지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해에 도주하고 나서 12월 달에 이제 주간동화에서 예. 기사가 이렇게 길게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 우리는 신병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소 중지도 했고 인터폴에 예. 의뢰도 해놨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신동아 보도를 보고 그 기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한 적은 있나요?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은. 그러면 증인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이 사건 전체를 보면서 예. 현직 용산 세무서장이 자기 직원만 해도 지휘해야 할 100명 정도가 있는데 경찰에 이거 한번 그것도 실질적인 조사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받겠다고 그 정도 받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해외로 나갔단 말이에요. 예. 나중에 불법 체포로 인터폴에 수배돼서 강제 송환됐어요. 예. 아니 큰 죄 짓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는 상식에 안 맞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사자로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어쨌든 무혐의 처분이 됐고 그 무혐의 사유도 우리 증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뭐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뭐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간에 전달자가 전달 받았지 않았다 그런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 그리고 아까 김도우 의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제보자와 공여자를 대질을 한 다음에 좀 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시 청구하라 이러고는 저는 처음 들어봤고 아마 증인도 경찰 생활 이거 하면서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거의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수사지.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때 수사를 했던 책임자로서 윤우진과 그 이 정유업자는 최소한 재수사에서 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건이 접수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표창훈 의원님 양해하시죠? 예, 증인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잠시 이석하셨던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달하세요? 정회를 해요? 정회? 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후보자 금방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냥 진행을 하시죠. 그래 7시까지 하시고 식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7분? 7분 해, 재보충부터 오고 내일까지 하려고 그러네. 내일까지. 다음은 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간 합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좀 쉬셨어요? 네. 이제 오늘 모두 발언 잘 들었고 아까 김도우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이 노무현 일가 수사나 이런 재수사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 새로운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 그리고 그 사건에 관해서는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광범위하게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1월 3일 날 가서 고발인 조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게 지금 내사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이 기록을 한번 가지고 와 보려고 대검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뭐 내사 중단이라고 하든 뭐 종결이라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수사를 하다가 종결된 지 중단된 지 이렇게 10년 정도 지나면 장기간이 지나면 이건 사실상은 이제 종결된 거랑 다름이 없고 이건 재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재기 사유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하여튼 또 의원님께서 그때 이제 국정감사 때 나를 조사해 달라고 하셔서 이제 오셨고 또 우리 후보자도 수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1월 3일 날 저를 소환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지금 공개하기는 뭐하지만 다각도로 당시 관련자들 또 좀 어떤 정보나 그 당시의 진술에 대해서 좀 뭔가 보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대검에 신청해서 저희가 기록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뭐 그 기록이 중앙지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대검의 그런 입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일단은 좀 그런 재계 사회를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강자 앞에 네.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가 새로운 단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라는 후보자의 그 태도가 이중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불러놓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규명에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어야 된다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 국민들은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함과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함께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그대로 있는 사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초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또 일사불란하게 이 사건 수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고위층이, 우리 사회 지도층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여성의 뭐 성폭력을 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또 국민의 여론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범죄 단서가 발견돼서 이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이 한 말 한마디에는 우리 검찰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지금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야당이 제기하는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의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기준이 이중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 사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처럼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만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중앙검사장으로 말씀하는 게 더 옳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저희가 지금 이런 뭐 과거사 그 위원회가 이미 2017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그 진상조사단에 의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 검찰에서 1차 수사 무혐의, 2차 무혐의 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또 말 한마디 하니까 특별수사단 구성해서 수사했습니다. 무리하게 기소해서 결국 법원에서 무죄 났습니다. 이 사건도 무슨 새로운 단서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이를 제시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 이렇게 검찰의 재수사에 관한 기준, 이중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검찰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공수처를 설치한다, 뭘 한다. 공수처 설치 백날 하면 뭐합니까? 또 임명권자 권력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입맛에 맞추는 수사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수사기관을 새로 신설해도 저는 백년 하청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저희 뭐 과거사위에 대해서 뭐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냥 변론으로 하고
어떤 그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뭐 김학의 사건들은 어쨌든 과거사 위에서 추가 재수사를 할 만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대통령 지시 없이면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솔직한 건 인정하셔야죠. 네, 아니 어쨌든 네.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야 되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아까 모두 말씀에서 했던 그런 말씀의 취지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고 모두 말씀에서 했던 그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국민들이 후보자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후배 검사들의 수사에 권력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겠다. 이 말은 결국은 공허한 소리로 들리잖아요. 제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제가 아니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렇게 부당한 지시하면 그건 수사에 단서나 새로운 증거 없어서 그렇게 대통령의 말씀으로 지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용기가 필요하다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단순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후보자의 말씀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하여튼 이런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지키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앞서 그 두 증인에 대한 신문 혹시 모니터로 보셨습니까? 좀 봤습니다. 네, 좀 보셨죠? 네. 근데 앞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에 지금은 검사 관련 사건이라든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 영장의 청구나 기각이나 이런 수사를 행하고 사후 보고한다. 대검을 통해서 법무장관께 그렇게 답변하셨죠? 사후 보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아마도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일단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건, 그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이 워낙 뜨거워서요. 지금 저게 뭐냐면 법사위, 지금 우리가 있는 법사위에 2013년 4월 29일에 속기록 회의록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이 검경 간의 갈등 이렇게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되고 하니까 당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 측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께 과연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네,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검찰에서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기록 검토를 하고 지휘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후 보고입니까? 사전 보고입니까? 이렇게 하겠다란 말이 그 국어잖아요. 하겠다는 것이 사후 보고예요? 아니죠. 네.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네, 사전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이건 검사 가족 연루 사건이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사건이고 세무서장이라는 고위 공직자 관련 사건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지휘 라인을 통해서 법무장관까지 보고가 들어갔고 그 보고의 내용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온 내용은 또 뭐가 있냐면 또 질의 역시 이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질의를 하세요. 이 검사 가족 사건이니까 혹시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황교안 법무장관께서 오히려 검사 가족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한 점 의혹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비애스럽습니다. 야당일 때는 검찰 공격을 하고 여당일 때는 비호를 하는 그 입장도 그렇고요. 본인이 검사였던 분들께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입장이 여나 야나의 당리에 따라서 그 입장을 바꾸는 꼭 어느 당만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더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이 상황 결코 이것은 국민께도 유롭지도 않고 검찰에도 유롭지 않고 국가에도 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답변이 곤란하시죠? 받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 올리기는 좀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네, 이 문제 그래서 더 이상 정치적 공격하지 말고요. 진상 규명을 하려면 후보자와 관련 없이 그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께서도 분명하게 검찰 전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합적으로 그 책임지고 처리한 사건이니만큼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휘 라인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최규일 서울중앙지검장, 그 형사 3부장 이어지는 그 지휘 라인에서 규명하시거나 책임지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처분이 잘못됐다면 철저하게 재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의 동생이 누구이건 형이 누구이건 간에와 상관없이 동의하십니까? 일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후보자와 관련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런 관심은 저는 53년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글쎄 뭐 없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을 내리 수사한 유일한 검사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유독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후보자는 특정한 정치적 색채, 특정 대통령과 가깝고 이렇다라는 그런 평가를 처음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런 평가 받아보셨어요? 뭐 제가 평검사나 뭐 직급이 낮을 때는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럴 그렇죠? 뭐 상은 아니었던 예, 두 번째는 재벌 수사입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 그룹의 총수를 구속한 유일한 검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수사팀이 같이 일한 거고. 어쨌건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국민들께서는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정원장 원세훈도 구속하셨죠. 그리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뭐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처음이니까 아마 역사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국민의 여망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무수하게 많은 기대와 희망과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50%에 가까운 국민은 윤석열 후보자 지명 잘했다. 그런데 약 35%인가요? 네, 이 국민께서는 부정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대해서 아마 야당 의원들께서 이 35%의 국민의 의견을 대부분 대변해 주시는 것 같고 우려를 제기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하게 오늘 그 유념한다는 말씀 계속 주셨으니까 그 무거운 마음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출신이고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냥 국민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고요.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제기가 됐지만 경찰 검찰 간의 이 다툼도 저는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한 국가의 법 집행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할 기관끼리 서로를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서 주신 말씀 역시 그전 후보자와 많이 다릅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청사를 떠났던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은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해달라는 경찰관,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봐요. 검사에게서.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받아온 고달픈 이웃들, 이분들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희망을 가져가셔야 되고 이걸 실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대단히 무거운 지금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에서 제기하시는 꼭 필요한 합리적 의혹과 지적과 또는 비판들 겸허하게 수용하시면서 밝힐 건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무거운 책임과 사상 초유의 검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거는 국민들, 그래서 정말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게 만약에 후보자에게서 실패하고 만약에 좌절되고 무너지고 실망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 표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네. 아까 제가 왜 양정철을 왜 만났냐고 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 고발까지 됐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네. 그랬더니 그때는 고발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네. 그거를 고발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만나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이 양정철 씨는 그때도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 사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작년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특검 이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중앙지검에다가 인계를 했어요. 그 보니까 강금원 그 시그너스의 강금원 씨가 여러 옛날에 동지들에게 위촉 고문을 위촉하면서 돈을 준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이제 이거를 예. 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첩을 받아가지고 특검 예. 사건은 일단 전부 수사가 이제 종결 안 된 거는 중앙지검으로 오는데 이거를 이제 대검 지시에 따라 가지고 예. 이 부분은 이제 동부지검으로 보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이 부분은 있어요. 좀 그래서 파악을 이제 못했던 것 동부가 같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네네. 거기서 강금원 씨로부터 송인배한테만 돈이 간 게 아니고 다른 옛날 동지들도 몇 명이 더 나온 거예요. 네. 예? 그 중에 양정철 씨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 금년 초에 한참 그 뜨겁게 이 송인배 사건 수사할 때 양정철 입장에서는 이 소문을 들었다면 그 소문 강금원 씨가 송인배한테 고문료 이거 줬다는 게 했으면 나도 받았는데 이게 좀 불안에 떨 때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소환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예? 그럴 때쯤에 지금 후보자가 이 양정철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잡한 돈의 흐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알 재간도 없어요. 송인배 판결문에서 그것도 나온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면은 제가 물었던 그 질문의 취지는 양정철이 후보자를 만나서 중앙검사장 만나서 혹시 뭐 그 사건 뭐 나도 부르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 또 뭐 자리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뭐 쉬쉬하다 보니까 송인배만 처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당이 양정철을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적절하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참 이 후보자한테 질문하는 이 시간도 참 하루 종일 걸려서 이거 한번 기회가 왔는데 우리 묵은 숙제 한번 해야 되겠죠? 태블릿 PC 어때 공부 좀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뭐 워낙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뭐 그만큼 잘 모릅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2년 전 국감에서 한번 해봤었죠. 그 문제의 태블릿 PC 말이에요. 네. 지금 그거 봉인해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봉인을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봉인을 했겠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 태블릿 PC가? 그래서 지금 대검 그 과학수사부에 보관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태블릿 PC를 봉인을 했다면 거기에 왜 자꾸 문서가 검찰이 입수한 뒤에도 문서가 왜 자꾸 생겨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인이란 게 뭐예요? 뭐가 하나 딱 나타나면 이런 게 입수가 되면 이거는 그대로 딱 묶어서 그대로 봉인을 하고 이거를 전부 사본해서 이미징이라고 한다면서요. 사본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포렌식을 했더니 왜 여기 문서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그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이제 답변을 못 해드리고. 지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차장이 아마 대신
지금 답변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 열면은 생성되는 그런 문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네. 이걸 지금 봉인했다고 답변했죠. 그런 거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인하면은 이거를 여는 게 아니에요. 네. 분석은 이거를 다운받은 이미징한 그거를 열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왜 자동 생성이 되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봉인을 안 한 거거나 뭘 거짓말을 하신 거거나 그런 거죠. 그 부분 한번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공부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자꾸 만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패턴이란 거, 잠금 장치. 그래, 최서원 씨가 쓰던 거다. JTBC에서 갖다 주니까 검찰 직원이 이걸 잠금 장치가 돼 있습니까? 하니까 돼 있다 그래. 자, 뒤에 좀 저리 좀 가보세요. 지금 인사청문회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열었어요? JTBC 기자가 패턴을. 응? 글쎄, 그 당시 제가 그 일기 국정농단 수사팀에는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건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네. JTBC 김필중 기자가 이걸 가져와서 한번 쫙 L자로 이렇게 해보니까 탁 열리던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일자로요? L자, L. L자. 네. 한 번만에 딱 열리더라. 네. 이상하지 않냐고요. 글쎄 뭐 그 특검에서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최순실 씨의 뭘 이게요. 발견했는데 그 같은 L자로 계속 돼 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거든요. 특검 때. 네. 이게 네. L자로 한 번만에 이게 패턴이 열릴 확률은 39만 분의 1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논문까지 있어요. 내가 다음 보충 질의 안 할 테니까 한 3. 일단 1분 서시고 이게 서시고 또 제가 자, 한 번만에 이게 열릴 확률 39만 분의 1. 그거를 검찰이 그냥 받아가지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지금 수사를 한 모양인데, 자,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다음, 그 앞에 그거 한번 보세요. 국과수에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태블릿의 그 패턴이 수정된 일시가 2016년 10월 24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터 패턴이 된 게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국과수에서 한 얘기가 10월 24일이 무슨 날이냐? 검찰이 JTBC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패턴이 설정된 거로 나온다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이 디지털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 좀 더 주고요. 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렇게 넘어갈 확률은 39만 분의 1. 이걸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제가 맞을 확률은 38만 9,999분의 1입니다. 그 전에 내가 보기에 이 태블릿이 여러 사람이 쓰던 공용폰이었는데 이거를 최서원이 쓰던 거라고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때 패턴을 설정해 넣은 거예요. 국과수에서 나와요. 10월 24일에 이게 설정이 됐다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최서원 것이냐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2년 전 국감에서 물었더니 뭐라 그랬죠? 정호성이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죠? 네네.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제가 그 일기 수사팀한테 이제 국정감사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를 받기에 그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문건들을 정호성 씨가 자기가 보낸 게 맞다. 뭐 이렇게 그거는 얘기를 자기가 보낸 게 맞다는 얘기지. 네. 그게 최서원이 썼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최서원 씨한테 보낸 게 맞다라고 해서 글쎄 그건 자기가 얘기한 거지 최서원 씨가 그 태블릿을 썼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2년 전 국감 때까지 이 정호성이 13번을 검찰 조사를 받는데 예? 그 중에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검찰은 태블릿 PC만 나오면은 이리저리 피해 다닐 생각만 하지 정확히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정호성이 이거를 최서원 거라고 얘기를 했겠냐? 마지막 1분만. 예, 정리해 주세요. 예.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법정에 가서 2016년 12월 1일 날 법정에서 이제 물어봐요. 정호성한테. 이게 최서원께 맞냐 했더니 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태블릿 PC 실무를 이제 했을 때 그렇고 아마 저 자, 검사들은 그 안에 정도 들어있는 합시다. 문건이 여기서 보는 게 정도 맞다 합시다. 하니까 아마 결론적으로 제 얘기는 뭐냐? 네.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 이놈저놈 건드려서 이미 증거 가치로서의 가치를 다 상실했고 태블릿 PC는 그 다음에 패턴 뭐 이런 것 검찰이 입수한 그날 설정이 됐고 최서원 거라는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이 거짓 탄핵의 스모킹건 이 태블릿 PC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영구 보존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질의까지 들어봤습니다. 뉴스큐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생중계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